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심장과에 근무하는 정정원입니다. 장재 쌤 강의 뒤에 하면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 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장영재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모든 걸 다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소아에서 혹은 선천성 심장병에서의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자꾸 재차 물어보시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견을 나눌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해서 아마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소아에서 폐동맥 고혈압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인이랑 동일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균 폐동맥압이 25mmHg 이상이면은 이제 폐고혈압이고, 출생 직후에 폐혈관 저항은 아기들 100명이면 100명, 모든 아기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출생하고 나서 2달 지나고 나면은요, 보통 성인처럼 유사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폐혈압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폐동맥압이 전신혈압의 50% 이상인 경우에 폐고혈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고혈압과 폐동맥고혈압 어느 게 맞는 거야?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슷한 똑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폐고혈압은 이제 폐동맥고혈압 똑같이 폐동맥 압력이 25mmHg 이상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폐동맥 고혈압을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폐고혈압일 때 특히 폐정맥압 혹은 좌심방 압력이 높지 않은 경우에 제가 따로 폐동맥 고혈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왼쪽 심장에 심장 병이 있으면 예를 들면 판막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판막이 막혀가지고요,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폐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장병만 치료하면은요, 수술하면 폐고혈압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폐동맥 고혈압은 이는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폐동맥 세기 압력이라고 얘기했는데, 폐 안쪽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 압력이 15mmHg 이하일 때 이제 폐동맥 고혈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소아와 폐고혈압 흔한 질문은요, 소아에서도 폐고혈압이 있는지, 원래 폐저항이 높은데 소아의 폐고혈압은 성인과 다른가, 소아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소아에서 특히 치료가 어려운지, 소아에서 더 나빠지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소아에서 입독한 약을 먹으면 애가 잘 살겠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임상질환과 이제 관련된 폐고혈압을 분류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소아도 마찬가지로 성인과 유사하게 분류를 합니다. 1형, 그죠? 대동맥 고혈압, 좌측 심장의 폐고혈압, 호흡기성, 만성 폐색정성 고혈압이 있고, 다인자성 고혈압이 있고, 소아에서는 몽땅 다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고요. 심장 질환인 경우에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는 병 있잖아요. 심실 중격 결손과 심방 중격 결손, 동맥간 개존, 방실 중격 결손이 있을 적에도 이제 폐 고혈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 대혈관 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혈관이 바뀌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판막이나 이제 혈관 나가는 부위가 이제 크지 않은 질환, 소위 말하면 막힌 배쇄성 질환이라는데요. 그럴 적에도 좁은 부위에 이제 혈류가 통과하기 어려워서 혈류가 정체를 돼서 결국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폐 용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고혈압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수술을 하면은 다 좋아져요. 수술하면은요. 하지만 이제 일부는 약물 치료도 반응하지 않고 몇 달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발성 이제 폐고혈압이 있는데 구멍이 조그맣게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정말 이제 특발성 폐고혈압과 똑같기 때문에 수술에도 지속이 되죠.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정상으로 폐동맥압이 이제 되게 되면 아주 예후가 좋고 정상이랑 똑같게 돼요. 그럼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후천성이 만성 이제 저산소증이 있거나 척추가 측만 이렇게 휘어지는 분이 있죠. 그리고 기도가 이제 막히는 이제 기도 폐쇄질환이라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은 폐가 모세기관지염이 너무 장기로 심해서 10개월씩 호흡기 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혈관 염증이 있거나 뭐 루푸스 있을 때 해당이 있고요. 그리고 특발성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 이건 유전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폐동맥 고혈압이고 자식이 고혈압이고 이런 경우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기에 이제 보는 고혈압은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지 이형성증, 기관지가 발달이 안 돼 미숙아들 최근에 많으니까 미숙아이들에도 2.5kg 37주 미만 제가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관 아기가 많아지면서요. 24주 미만 출생하는 애들과 그리고 600g 이름짜리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가 충분하게 발달하기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 폐 감염, 폐렴이 있거나 그리고 뭐 선천성 흉년, 탈장 같은 걸로 이제 구조적으로 폐가 잘 안 자라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폐 동맥 압력이요. 물속에 양수 속에 물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만 해서 할고 울고 배가 펴지게 되면은 혈관이 저항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정상이 되는데 출생 후에도 이제 감염이나 저산소증 때문에 폐혈관 저항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어 폐 동맥 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병은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고 이거는 치료가 되면 좋아지는 거고요. 미수가 기관지 이형성증 미수가인 경우에 많은 거고 그 외에 특발성이 있고 선천성 심장병이 수술 전에부터 있는 경우와 수술 후에도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할 수 없는 이런 경우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폐고혈압은 어떻게 생기나? 이제 심장 결손 크기가 커서요 폐 쪽으로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폐 동맥 압력이 금방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 종류 중에서는요 폐 동맥에 이제 뭐 산소 포화도가 중요한데 심방 중격 결손은 좀 덜 생기는 병입니다. 압력이 낮으니까요. 근데 대혈관 전이나 방실 중격 결손 같은 거는요 어린 나이에 이제 생후 1세 이전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심실 중격 효소는 약 50%는요 2세 정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아주 신생아기에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 대혈관 전이는요 9개월 이제 생후 9개월 정도면은 정말 수술하면 위험할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기에 수술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폐동맥 관련해서 선천 심장병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가 있는데요. 뭐 알츠하이머 증후군이라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알츠하이머가 뭐야 싶을 텐데 알츠하이머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요. 뭐 심각한 병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 결손으로 인한 이제 단락 구멍이 있는 병인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과 불가능한 병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이 좀 더 심각하고 선천성 심질환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럴 때 이제 폐동맥 고혈압을 따로 동실 발생하는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요. 수술 후에 수술을 했는데도 생기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을 따로 좀 신경 써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는 뭐냐면요, 선천성 심장병에 동반된 이제 심장 결손이죠. 아주 심각한 폐동맥 고혈압으로요. 심장하고 폐혈관 모양이 이제 변형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많이 변형이 돼 있어서요.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안 하는 편에 이제 속하고요. 과거에는요. 청색증이 아주 심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오른쪽 이게 심장인데 정맥피가 흐르는 까만 피 흐르는 쪽이 있잖아요. 이게 압력이 높아져서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왼쪽 심장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폐로 그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낮은 피가 가기 때문에 얘가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폐 쪽에 있는 혈관인데요. 폐혈관이 이렇게 안이 많이 이제 자라가지고요. 구경이 굉장히 좁아진 거를 이제 저희가 알츠하이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1897년도에 이제 알츠하이머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이제 뭐 보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알고 있는 병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점점 이렇게 구경이 이렇다가 좀 두꺼워졌다가 더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져서 이제 구경이 점점 이제 얇아져서요. 실제는 심장을 펌프질해서 계속 피를 배로 보내야 되는데 일로 이제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혈관 안을요 내경을 두껍게 하는 거를요 이렇게 살살살 얇게 해주면 정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뭐 이 정도까지 사셨답니다. 그래도 많이 오래 사십니다.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한국에 이제 성인 평균이 60세 일적이에요. 이분들도 굉장히 다 오래 58세 정도까지 사셨고 최근에는 이제 더 오래 사시고요. 치료를 하시면 더 오래 사셔요. 근데 청색증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흠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안에 이제 그 폐동맥 내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깥에 두꺼워져 있고 점점 두꺼워지는 이제 특성을 보여서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구경이 거의 막히는 형태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로 치료할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상률이 높으신데 치료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가 일단 2010년도 이미 발견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이제 치료를 하시면 정확하게 100%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폐동맥압인데요. 알츠하이머는 폐동맥압이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 높은 경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떡 떨어지는 것 같다가 점점 올라가시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부류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소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이제 군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천후 심진환 수술의 폐고혈압은요 수술로 90%가 치료가 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치료 반응하지 않으면 맥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생기느냐?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안에 혈관이 수축되고 조직이 증식되고 염증 생기고 혈전 생기고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심장이 붓고 두꺼워지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애기인데 이런 이제 관련 병이 있거나 되면은요. 이럴 경우에 증상이 있으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이제 보게 되죠. 다들 아마 그런 경과를 취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럼 신생아기는요. 출생 당시에는 파랗고 오로지 심장이 커진 증상이 있고요. 소아기에서는 이제 숨이 좀 안 쉬어진다. 뭐 이런 느낌, 가슴에 통증이 있다, 어지럽다, 실신, 뭐 피곤하다, 식욕부진, 빠른 호흡 부채, 느린 성장, 발목이 이제 붓고 이런 거가 이제 성인들하고도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모든 정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피곤하고 뭐 요즘 TV만 틀어도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밥도 먹기 싫고 조금 이제 키가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공기도 안 좋잖아요.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너무 이제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이렇게 심해 보인다. 그러면은 우선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는요. 애기들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사진 찍고 심전도, CT 검사, 심폐자 검사, 육군 보행 검사, 뭐 혈액 검사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죠, 그죠? 사진. 가운데 하얀 게 심장이고요. 양쪽 폐가 있는데 우선은 심장이 커져서 이제 폐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폐 혈관도 가늘다 보니까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를 찍게 되면 오심실입니다. 오심실이 우측 심장 압력이 높아서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자심실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고 이게 심장에 피가 차게 되면 자심실이 좀 길을 펴긴 하는데 자심실이 대부분 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장 초음파실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이게 많이 이제 안 움직이고 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4개의 이게 비교해 보는 건데요. 오른쪽이 심장인데 커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이런 거를 초음파 검사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도 측정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T에서는요 양쪽 폐를 보기도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른쪽 심장이 커져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예스일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고 노일 경우는 이렇게 나가고 이런 스텝 바이 스텝별로 이제 검사를 하라고 이제 많은 지침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인 경우에는요, 정상에서는 자심실이 동그랗고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데요. 폐고혈압인 경우에는 역전돼 가지고요, 오심실이 더 동그랗고 더 기세를 펴고 있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심실이 키를 못 펴니까요, 왼쪽이 심장에서 펌프제 나와야 될 때 못 나가서 실신당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도자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심도자 검사는 왜 하느냐, 이게 영어로 적힌 이제 폐동맥과 기준인데요. 다 보시면 숫자로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숫자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심도자 검사는요, 관을 긴 플랫바늘을 심장에 넣어가지고 이제 압력을 재는 방법이거든요. 플랫바늘을 쭉 넣어서 오심방, 오심실, 폐, 혈관 이런 풍선 달린 걸로 쭉 넣어요. 그래서 각각의 압력을 재고 이제 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압력은 이렇게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숫자화해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요,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재긴 하지만은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는 직접 찔러서 저희가 혈관에서 압력을 재는 거이고, 기준 자체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또 그 하는 이유는요, 선천성 심장 결손에서는요, 결손을 막는 심도자 뭐 기준이 이제 따로 나와 있습니다. 폐혈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하인 경우에는 교정을 하면 되고, 이렇게 이상인 경우는 교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인 경우에는 개별 환자마다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심도자 검사는 사실 입원도 하셔야 되고 또 다리 혈관을 또 바늘로 찔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심도자 검사가 그걸 통해 가지고요, 아까 그 도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데요, 혈관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쫙 줬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직접 그 약을 주고 난 이후에 폐 압력이 떨어지는지 정상이 되는지 저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은요, 뭐 다양한 약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흡입하는 그 펜타비스, 일로큐스를 저희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약을 쓸 수가 있고, 그 혈관 반응이 있다 없다 양성되는 거는요, 심박출량 변화 없이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 박출량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변화 없이 평균 폐동맥압 수치가 40, 절대치가 40 이하야 되고 이전보다 이제 10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약을 쓰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정말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애기들을 이 독한 약을. 근데 소아에서 폐고혈압은요, 자라기만 하면 이제 배도 성장하고 혈관도 커지게 되니까 저절로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애들은 크기만 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관지 이형성증은 2세경 되면은요, 증상이 다 호전이 됩니다. 저절로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선택적 폐혈관 확장제 투여로 획기적으로 이제 예후 및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약물 치료, 술주 치료, 뭐 심방 중객 절제술 치료, 수술, 폐 이식, 심장 이식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일반적 치료는 이제 이뇨제, 강신제, 아스피린, 구마딘, 그죠? 뭐 산소 및 뭐 산소 처방전 필요하긴 한데요. 이때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산소가요. 그래서 산소를 저희가 좀 주로 권장을 하고요. 산소를 하게 되면은 좀 머리도 무겁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정신이 맑아지고 좀 기분도 좋고, 그죠? 피부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 선택적인 확장제가 있는데요. 그 혈관 내피 억제제 계열이 있고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뭐 질환산소 계열. 이게 질환산소라 얘기하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찾아봐도 적당한 말로 편향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나이트림, 오사이드 뭐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만 먹든가 아니면 두세 가지 병정 투여를 하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혈관 작용하는 게 이렇게 각각 혈관 내피 억제제 계열은 이렇게 해서 작용이 되고, 이거는 질환산소 계열은 뭐 이렇게 해서 작용이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은 이렇게 작용이 돼서 각각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는 거이고요. 치료 약제에 대해서는 제각각 이렇게 용량과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뭐 두세 번 먹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많이 드시는 약 중에서는요, 뭐 보센탄이라는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소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뭐 붓기도 하고 간 수치가 있고 이제 보험 급여 조건이 3개월마다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돼서요. 저희가 피를 뽑는 게 이제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대부분 효과가 2006년도부터 있기 시작해서 저희가 치료를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맥시테탄이 업섬이라는 약이 있죠. 실제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소아에서는 아직 제가 18세 미만에서는 아직 연구가 시작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에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제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간 수치는 관련이 없고요. 한국에서 성인에서 이제 보험급여가 되지만 소아에서는 아직 저희가 쓸 수가 없는 약이고 아주 탁월한 효과일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아직 1년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아주 너무너무 좋고 날라갈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좀 더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포프로스테넬이라는 약은요. 저희가 이제 아주 탁월한 효과고 이걸 쓰면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 한국에는 이제 곧 나온다고 이제 알려진 약이어서 다 기다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죠. 그리고 레모줄리라는 약을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주사나 뭐 경피, 뭐 흡입, 알약, 뭐 추실 예직이라고 그러고요. 저희도 소아에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16세 미만은 보험 급여가 안 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개별적으로 급여를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피부 발적이 있고 이제 뭐 너무 통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통제를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좋아서요. 저희가 이제 오래 쓰기는 쉽지 않은 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 있고 흡입제가 나오고 알약도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고통 받으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셔도 되게 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계통으로 이제 펜타비스, 일로프로스트요. 그래서 목이 따갑다고 느끼긴 하는데 이제 흡입제이기 때문에요. 공기에 날아가서 이제 6번, 한 4번 하게 되고 이제 하고 나면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입 주위가 빨갛게 된 거는 이제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교육을 잘 받으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데나필이라는 약을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파텐션도 있고 그런데요. 소아에서는 파텐션을 먹으면 안 되고 파텐션 먹고 나면은 심평원에서 소아에서는 쓰면 안 되는데 왜 썼냐고 전화가 당장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보험도 안 되고요. 그러긴 한데 이게 비뇨기과 약으로 이제 뭐 나왔고요. 소아에서는 이제 미숙아부터 배동맥 고려약제로 이제 널리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실데나필이고요. 소아에서는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우선 소아에서는 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이제 배동맥 고혈압 약제랑 투여를 하더라도 이제 깎이질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요. 나쁜 거는 이제 이게 혈압 강화제로 원래 개발됐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떨어져서 이제 미약하게 약 용량을 낮게 제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를 쓰게 되면요, 이러이러한 복잡한 국경 거쳐가지고요, 결국은 이 혈관을 확 늘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병용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각각 그죠? 그걸 이제 3가지를 중에서 조합을 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쓰냐? 소아는 굉장히 독한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요, 한 약물의 용량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약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약에 대해서 합병증이 있는 거를 조금 줄이고 이 약의 장점을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용량을 조금 작게 해서 제가 맞춰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 작용하는 데가 다른 데를 2군데 다 공략하면 더 빨리 좋아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아에서 뭐 쓴 것도 없는데 그럼 쓰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데나필과 이제 뭐 이늘 에노 해서 이미 이렇게 논문도 나와 있고요. 실데나필과 프로스타사이클린 해서 또 이렇게 논문이 또 있습니다. 실데나필 보센탄에서 이제 논문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온 게 언제냐면요. 2007년도에 나온 거라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얘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이제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아, 폐, 고혈압 때 쓸 수 있는 약물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래저래 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본인이 당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심도자술, 심방중격혈제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방중격이 있는데 이제 도관이 들어가서 구멍을 내가지고 넓히는 거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냐면요, 거기다가 가느다란 이런 실락 같은 이제 와이어라 그럽니다. 이런 걸 철사는 아니긴 한데요, 말랑말랑한 거이거든요. 철수 같은 걸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풍선을 입힌 관을 넣고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실제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안을 넣고 이렇게 부풀리게 되죠. 네, 지금 하고 나면은 더 큰 걸로 이제 부풀려서 제가 또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해서 저 관을 통해서 딱 당기면 이제 그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하게 되면요, 오른쪽 압력이 빵빵하게 있던 거가 구멍이 확 나면요, 갑자기 확 가면서 이제 확 좋아지게 됩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던 것도 싹 가라앉고요. 그거 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혈관을 또 수술을 해서, 수술을 가끔 많이 했는데요, 거기 말고 이 부위에 수술을 해서 저희가 아까는 심장 안에 구멍을 했는데 이건 혈관에 이제 구멍을 해서 좋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폐혈관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는 정상적인 이제 심장병 수술을 말씀드리면요, 심장병 수술적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의 90% 이상, 폐 고혈압의 90% 이상이 치료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분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을 쓰고, 그죠? 폐혈관 확장제를 또 쓰고 나서 1년 내지 뭐 최근에는 7, 8년 쓰고 나서 수술한 분도 계시긴 하는데 심도자 검사를 합니다. 그 압력이 떨어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술 혹은 심도자 폐쇄술로 완전 교정하는 거입니다. 80% 이상이 이제 효과가 탁월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이요. 그래서 그 혹시는 심도자 검사에서 구멍 막을 적에 이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요, 이걸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쫙 잡아 당기면 되고요, 탁 놓으면 이렇게 돼서 구멍이 남아있는 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은 환자분이 뭐 아까 라이프텍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크모라는 거, 이건희 회장을 살린 에크모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크모 심장순환 보조기기인데요, 빼가지고 이제 기계를 돌리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도 있기 때문에요. 또 폐 쪽만 문제 되시면요, 폐와 폐를 혈관 연결해서 이제 기계는 없이 이것만 이제 슉슉슉 돌아가는 기계인데 이런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게 되면요, 뭐 저거 한 차례 이제 누워 계시긴 하지만 식사도 하시고 오래 이제 끄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그 시기만 잘 보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식에 대해서는 이제 애기들도 이식을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약물 치료로 이제 좋은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대기는 걸어놓고 약물 치료해서 계속 10년, 20년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아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 목표는 뭐냐? 그죠? 성인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성인의 목표는 입원기간 단축하고 이식 같은 거이긴 한데요, 소아에서는 목표가 명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뭐 이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기능 평가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낮은 위험도, 높은 위험도로 이제 주로 많이 나누고요. 성인에서는 높은 위험 굽는 오른쪽 심장이 붓거나 증상이 점점 나빠지거나 기능 이제 펑셔널 이제 클래스가 3 내지 4도,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뭐 이렇게 BNP라는 게 증가되거나 그럴 때 그런데요, 소아에서는 그냥 단순히 잘 못 먹는다, 애가 못 크니까 잘 못 먹는 게 제일 큰 위험군이고요. 검사상 비정상적인 이런 수치가 평균 폐 동맥압과 전신혈압 수치가 증가되거나 우심방 압력이 증가, 뭐 이거는 10 기준인데요. 폐혈관 저항이 증가되거나 이럴 때가 이제 좀 높은 군입니다. 하지만은 성인이 6분 동안 몇 분을 걷나 이걸로는 이제 애가 뭐 걷기 싫으면 안 걷기 때문에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특별서 이제 폐고압은 이미 이것도 2004년도에 무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왔는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 뭐 치료를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다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분이 딱 오게 되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해당되면은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치료 방침이요. 그래서 우선 약을 써보고 이거는 뭐 폐를 어떻게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단계적으로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추적을 할 거냐 아니 이렇게 3개월 6개월마다 뭘 해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 따라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소아에서 폐고혈압은 특발성 선저심지랑 기간 2년씩 동반된 폐고혈압이고요. 성인보다 빨리 진전이 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고 이유가 더 좋다는 거죠. 반응이 좋아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도 생체 발달이 훨씬 좋아지니까 폐동맥 확장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쓰시면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케이스를 몇 개 틀고 나오긴 했는데요. 다 좋아진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동의를